자, 두 번째 수업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소넷을 앞전에 배웠었죠. 그 소넷에 관련된 주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굳이 여러분하고 소넷에 관련된 어, 주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었던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이 소넷 18번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학 작품, 뭐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에 있어서 주제는요, 10가지라 하면 조금 그렇고요. 한 20가지로 좀 더 좀 확장성 있게 20가지 이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Theme of Love인데 러브 주제를 갖고 얘기해보자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배웠던 앞에 배웠던 소넷 18번에 있어서는 남녀의 사랑을 강조하겠죠. 물론 하지만 뭐 부모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 또는 뭐 스님과 제자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랑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로 한다면 우리가 실제 그 주제를 갖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많은 주제가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넷 18번을 갖고 공부했던 그 주제를 지금 4가지만 갖고 지금 러브에 대해서 그다음에 리터러처 앤드 라이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주제를 4가지를 갖고 얘기하지만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미 문학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을 만약에 10가지가 있다. 실제요, 실제 10가지 있다. 그 중에 4가지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굉장히 그 주제라는 게 그렇게 문학에서 말하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를 10개를 공부했다. 그럼 주제가 10개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그냥 심플하다고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시에서는 4가지가 나오지만 이거 계속 다른 작품 속에도 이 4가지가 계속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넷 18번 보겠습니다. Opens of looking on awful 아시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like a traditional love poem. 자, 전통적인 사랑시처럼 보여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 하면서 나오니까요. But 그러나 by the end 끝에 가서는 it's pretty clear that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The poet is much more into himself. 시인이 너무나도 거기에 자신한테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죠. The poetry he produced 그가 그려낸 생산해낸 그 시가 뭐예요? 시라는 거죠. 결국 뭐보다요? The love he is addressing 그가 즉 스피커가 시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이보다는 뭐 끝에 가서는 내가 한번 내 그대를 즉 사랑하는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할까요? 하면서 여름 계절 날씨를 계속 얘기합니다. 사랑스럽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절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결국 또 마지막에 가서는 nature's changing course예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자연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 결국 decline, dim 하면서 사라질 거다 하면서 but하고 세스텟에 와서는 갑자기 eternal summer라는 영원한 여름날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love poem 같았지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쨌거나 이 시를 사랑시로 봐도 돼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데 내가 시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을 이 시에다가 전하고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그 온화함을 내가 이 시에 남기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랑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시가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죠. Much more into himself라는 겁니다. much more into himself. 두 번째는 뭐냐면 literature and writing.
뭐 같은 얘기예요. 여기 했던 말이. 결국 시인이 쓴 시작품들이 결국은 모든 것을 계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살아남는 거라는 거죠.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소넷 18번은 is all about writing and expressing one's self through language. 언어를 통해서 어떤 자신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글쓰기와. This is, 즉, at its clearest, 가장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a poem about the power of the written word입니다. Over that, fate, and possibly even love입니다. 자, 즉 뭐냐면은 죽음도 초월하고 운명도 초월하고 심지어 사랑이라는 것을 초월하는 내가 쓴 언어들, 시어로 내가 쓴 언어, 라인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라인. 이터널 라인이라고 영원한 시작품 속에 그 자신의 그거를 넣는 거였던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내가 이 쓴 시작품의 파워에 관한 거죠. 이런 걸 다 능가하는 죽음과 운명과 사랑조차. 그러니까 문학의 어떤 위대성, 작품의 위대성, 시의 위대성, 죽음을 초월하고 운명을 초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초월하고 심지어 또 뭐 사랑을 다 초월하는 이런 거로 넘어갈 그만큼 글의 힘, 우리가 얘기하는 글의 힘을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타임 주제에 있는데 이 타임 주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 이제 시 공부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어르신 모셔놓고도 시도 공부하고 또는 우리 또 대학생 수업 시간에 시 공부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에이징이라 해야 되나요? 나이듦에 대한 시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어떤 주제, 삶이라는 거,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처럼 대학교 1학년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점점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게 느껴서 제가 하디 시를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하디 시가 어떤 걸 얘기했었냐면은 얼굴이 빨리 이제 늙어가잖아요. 이 몸이 빨리 시들어가는 만큼 내 마음도 빨리 시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나온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에이징에 관한 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국 타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임. 그러면서 이 에이징에 관해서 좀 나온 또 중요한 어구가 또 중요한 또 표현이 있는데 결국 또 이거 에이징뿐만 아니라 왜냐면 문학이란 건 우리 인간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삶에 대해서 조망하고 성찰하고 느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카르페 디엠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나이 들어가니까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낭만주의 시하면서도 많이 배울 겁니다. 해보겠습니다. The Speaker of Speaker라는 단어 많이 씁니다. 이거는 시인은 따로 있고요. 즉 만약에 셰익스피어가 썼다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시인이고요. 시인이지만 또 다른 퍼소나를 하나 요즘 표현대로 이렇게 말하는 화자는 또 다른 존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커 화자라는 것은 소넷 18번의 화자라는 것은 absolutely fixated 자, on fate and mortality but believe 뭘 믿습니까? He's come up with an effective time machine. 예, 아주 효과적인 타임머신이니까 뭡니까?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기계란 얘기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이 화자는 어디에 좀 집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운명. 자, 모탈리티는 뭐예요? 필멸이란 뜻이죠. 필멸. 필멸이 뭐예요? 반드시 죽는. 예. 필멸이 너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필멸.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immortality 해가지고 불멸이라 불러주죠. 절대로 죽지 않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운명은 결국 뭐 이 fate가 mortality라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또 뭘 믿냐면은 결국 타임머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재밌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출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리딩할 때 이게 점점 두 개, 콜론이 두 개 붙죠? 이거는 는이라 보셔야 됩니다. 타임머신이 뭐냐? 스피커가 생각하는 타임머신이 뭐냐?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뭐냐? 보이출이라는 거죠. 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instead of contemplating a beautiful summer's day, 자, 아름다운 여름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this speaker can't stop thinking about 뭘 생각하는 멈출 수 없습니까? How everything in life is temporary. 예, 저 맨날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그냥 어때요? 플리팅 하는 것은 한순간이니까 일시적이고 저는 좀 많이 사랑도 그런 사랑이랑 감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막 정말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변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것,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모든 것이 왜 일시적이고 잠깐일까? 자, no need to fear the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자, 히어로 포이시라는 표현 쓰네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히어로 포이스 나중에 낭만주의 시인들이 그런 건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해석을 하다 보니까 낭만주의 왜냐면 지금 오늘날 우리 20세기의 작품, 20세기 또는 21세기의 그 비평으로 16세기를 비평하다 보니까 19세기의 개념인 영웅 같은 시인들이라는 개념이 나온 거라 보시는 것 같아요. Steps in and announce that 뭐라 얘기합니까? By artistically representing his believed. 그가 사랑하는 사람.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아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리고 he can save him or her 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연인이겠죠. 자, from the ravages of time. ravages of time. 뭐예요? 시간의 파괴성. 시간으로 인해서 다 파괴되는 그런 거로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연인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Time then is the intersection of the literature and the writing theme.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란 문제는 아까 문학 작품이라는 거, 아까 글의 힘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그 주제와 man and the nature 여기서 나온 이 주제랑 같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타임이라는 이 개념이 앞의 주제랑 이 뒤의 주제랑 같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man in the natural world. 자, 그냥 자연 세상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은 can avoid being subject to time. be subject to라는 것은 어디에 종속되는 거죠. 시간에 종속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But it is through literature. 하지만 through literature, 문학을 통한다는 거. 아주 신이 주장하죠. it은 가짜고요. 대시 진짜입니다. He can free himself.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문학을 통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의 힘이라는 걸 또 다시 강조하고 타임은 앞에 두 번째 설명했던 뭐였나요? Literature and writing. 글의 힘. 내가 글을 쓴 거는 세대를 거듭하여도 남아있는 그런 예술 가치, 예술적인 의미로서 남아있고 또 마찬가지 이 주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주제는 어떤 주제로 보셔야 되냐면요. 결국 이거예요.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결국 타임하고 이제 인터섹션, 교차 지점에 가는 거 맞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의 문학의 주장은 보세요. 첫 번째 사랑이라는 주제. 그 다음 나이 먹음에 대한 주제. 타임이니까요. 또는 아까 얘기한 왜 이렇게 일시적이고 잠깐일까라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결국 또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죠. 굉장히 죽음에 대한 시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네 가지 얘기만 했지만 모든 작품 속에서 이게 특별히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가지는 계속해서 모든 작품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게 딱 오늘 네 가지만 설명했지만 사랑 반드시 아니, 어떤 사랑시가 아니라면은 말 그대로 나이듦이라든가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이 뭡니까? 18세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하겠지만 seize the day. 그 순간순간 삶이 이렇게 일시적이고 흘러가고 한순간이라면 어때요? 지금 현재를 즐겨란 얘기죠. 지금 현재를. 카르페 디엠이 바로 그러한 주제였듯이 그 다음 주제는 inescapable death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죽음의 문제에 대한 거에 대한 주제가 있다라는 거가 바로 마지막 얘기입니다. Man and the Natural World를 했지만 결국은 death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소넷 18번이 clearly concerned with the relationship, man and the eventual, 실제적인, 이게 가짜 죽음이 아니잖아. 그리고 inescapable,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 속에서 결국 마주하는 거죠, 죽음을. On another level, the poet also seemed fascin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seasonal weather and personal internal weather and balance죠. 자, 이것도 이제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여름날, 우린 겨울날을 또 오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구문 중에서도 빌렸다란 그 기간, 리스란 단어를 썼던 것도 되게 특이한 건데 결국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가지를 딱딱 쪼개서 각자 자기 맡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 여름날의 그 시간을 기억할 때 뭐라 그러나요? Summer's lease라는 단어 썼던 게 또 굉장히 특이한데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문학 작품 속에도 어떤 날씨와 비와 그 굉장히 많이 또 나옵니다. 날씨와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심리적인 관계 속의 상황인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내어 있다라는 게 작품 속에도 나타나는데요. 자, 제가 별거 아닌 거 그냥 설명한 게 아닙니다. 모든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요 카테고리 안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 물론 뭐 빠진 부분도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배우면서 낭만주의 시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또 배워가지만 요 배웠던 요 기본 틀은 또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셰익스피어는 정말 뭐 영미 문학에서 최고 줄을 세워라 하면은 1번으로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는 제가 소넷을 공부했었는데 이번엔 플레이라이트, 즉 뭐냐면 드라마 작가로서 한번 이 사람의 업적을 한번 익히는 게 또 우리가 또 문학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컬 플레이, 코미디, 그다음 로만 트레지디즈,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4대 비극, The Great Tragedies. 마지막 5번째 뒤에 나오는데요. 5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요. 로맨스입니다. 로맨스는 사랑 이야기예요. 로맨티시즘하고 이거 로맨티시즘하고는 다릅니다. 로맨티시즘하고 막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항상 로맨스는 그냥 남자 여자의 사랑 이야기 위주로 많이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37편에다가 지금 뭐 발견됐다는 한 편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37편의 드라마를 갖고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굉장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즉 그녀가 필요한 글도 많이 써줬고요. 그 사람 그 여왕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히스토리컬 플레이즈에서 리차드 3세, 리차드 더 세컨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리차드 3세는 아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인 헨리 7세와 그 전쟁을 하고 패배하는 대표적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투더 왕조가 되는 이야기인데 되게 악역으로 나오는 거죠. 사실 리차드 3라는 것은 리차드 3세가 악역으로 나오고 또 실제 또 뭐 역사적 고증도 있지만 뭐 절름발인가 약간 불구 형태로 나오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러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구미에 맞게끔 사극이 2개만 있는 게 하고 많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표만 썼는데 37개의 대표 작품을 썼는데요. historical plays가 제일 먼저 그의 어떤 경력의 초창기 작품을 씀으로써 총애를 얻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2번째 작품으로는 시기별 맞습니다. 시기별 순서대로 맞아요. 그 다음에 코미디 위주로 썼는데요. Comedy of Errors, 그 다음에 The Taming of the Shrew, Lovers, Labour's Lost, Midsummer Night's Dream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말갈량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그 다음 로만 트레지디즘의 로마 관련된 비극 줄리어스 시저, 그 다음에 콜리올러스, 그 다음에 안토니 앤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유명한 가장 유명한 그 4대 비극 햄릿, 킹 리어, 맥베스, 오셀로 나옵니다. 이 비극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제 글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남긴 글은 제가 되게 이제 여러분한테 좀 문학적으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죠. Each of these tragedies, 이 트레지디입니다. 이 트레지 말고요. 즉 이 4대 비극에 있어 각각은 the fatal weakness of the character, 즉 각각의 등장인물의 약점들이 있어요. 성격적 약점입니다. 그 다음 the tragic course of events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믿는 바가 있는 게 비극적 결말을 맺는 경우는 비극적 상황이 계속 와요. 근데 그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극적 상황이 왔는데 결국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캐릭터 안에 있더라는 거죠. 결국 이게 이 which together lead a great man, 이 great man도 되게 중요합니다. to a ruin. 자, 뭐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ruin. 결국 죽음까지 가는 거죠. 이 루인이 그냥 루인 수준이 아니라 죽음까지 가는 것이 결국 이 2가지가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것들이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 2가지면 계속 연속돼서 안 좋은 환경이 오고요. 2번째 등장인물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5세기 때 유행했던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The Consolation, 좀 다르네. 이가 붙었고 필라소피에 뭐 이렇게 부르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결국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는데 운명의 수레바퀴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5세기 경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이거 되게 맞는 것 같는데 그 이전에는 그냥 운명의 수레바퀴여서 킹 아서즈 데스 같은 경우는 결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하여튼 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결국 죽음, 모태 다스란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에 5세기 때 보에티우스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운명 자체가 뭐 설명할 바가 없다 하지만 햄릿이라든가 킹 리어라든가 맥베스라든가 오셀로에 있어서는 셰익스피어는 완전히 좀 다른 그 비극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약점,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의 약점, 2번째 연속되어진 비극적 상황, 이렇게 돼서 결국 죽음으로 간다라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입니다. 3번째, 로맨스 하기 전에 그럼 과연 등장인물들의 약점이 뭐였을까 했을 때 햄릿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햄릿처럼 피비린내 나는 그게 없어요. 다 죽습니다. 햄릿. 자신도 결국 끝에 가서 죽죠. 첫 번째 누가 죽냐면은 햄릿 아버지가 죽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염탐하러 온 햄릿의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오피리아는.
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오피리아 아버지를 또 찔러 죽입니다. 햄릿이. 왜냐면 염탄 그 사람인지 모르고 죽여버리는데 오피리아 미쳐서 죽습니다. 너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피비린내 날 정도가 작품 속에 드러날까 할 정도인데 다 죽습니다. 정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덴마크의 어떤 왕자 와서 아니, 덴마크 왕자가 햄릿이죠. 다른 나라의 왕자가 와서 이 덴마크를 접수하는 게 접수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왕족이 다 죽어버리니까. 자, 그래서 햄릿은 어떤 특징이냐면 헤지테이션. 빨리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거. 같은 말이에요. indecisiveness. 그 다음에 액션을 해야 될 때 액션이 필요할 때 액션 할 수 없는 능력 때문입니다. 킹 리어는 뭐예요? 너무 막 입 바른 소리에 귀가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첨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쓴소리 한 소리가 진정성 있어도 아닌 거예요. 결국 킹 리어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맥베스는 결국 권력에 대한 야망이 너무너무 강했고요. 오셀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점이 없는 인물로 나와요. 너무 결점이 없어서 결점인 거죠. 뭐냐면 unquestioning입니다. 의심이 없어요, 전혀. 그리고 누가 이렇게 와서 거짓말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아내인 데모스 디나인가 하여튼 그 아내가 뭐 누구랑 잘 뭐 친하다.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물으면 됐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진짜야?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 그거 그냥 믿어버린 거죠. 그냥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런 그리고 결국은 뭐 주인공들 다 죽습니다. 자, 마지막 로맨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벌린, 그 다음 윈터's Tale, The Tempest. 마지막 complete라는 표현이 있죠. 완성품으로 Tempest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마지막 작품에 모든 작가들의 마지막 그 주제들이 있습니다. 뭐 오래 산 작가 예이츠라든가 뭐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는 막 서슬퍼렇고 막 칼날 같은 펜대를 이렇게 펜대로 작품을 썼다면 노년기에 가서 작가들의 그 작품의 성향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forgiveness 용서, reconciliation. 자, reconciliation은 화해, 용서와 화해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reconciliation은 무슨 통합 이렇게 있는데 화해라는 표현. 용서와 화해, 동석 뭐 다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다음에 또 이어서 또 하도록 하죠.